안녕하세요. 하르라 성형외과 김홍민 원장입니다. 평소 상담실에 이제 내원하시는 중년 환자분들 중에 오셔서 이제 다음과 같이 얘기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주변에 친구가 최근에 쌍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상안검 수술을 받았는데 너무 이상이 세 보이고 강해 보여서 저도 사실은 눈처짐이 있어서 수술을 좀 고민하고 왔는데 이렇게 수술하게 되면 친구처럼 될까봐 너무 걱정이 됩니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상담받으러 오시는 분들을 가끔씩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들 들을 때마다 참 이제 안타까운데요. 왜냐하면 다들 누구나 눈처짐이 있어서 수술을 계획하실 때는 기능적으로도 눈이 편해지고 좋아지는 것들도 기대하시지만 결국 이제 성형외과에 내원하시게 된다라는 거는 미용 쪽으로도 봤을 때 뭔가 자연스럽게 예뻐지고자 하는 이런 욕구들이 다 있으셔서 수술을 계획하고 하셨던 거였을 텐데 내가 예상과 기대와는 다르게 수술 이후에 너무 이상이 사나워지거나 세 보여서 주변 분들로부터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하는 이런 경험들을 이제 간접적으로 이렇게 들을 때마다 참 개인적으로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제 상안검 수술을 이렇게 계획하는 데 있어서 왜 상안검 수술을 했는데 더 이상이 사나워지고 더 강해 보이는지 이러한 원인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러한 것들을 최대한 피해가면서 수술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선택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눈꺼풀 피부 구조를 보게 되면 속눈썹에 가까울수록 윗 눈꺼풀 피부는 가장 얇은 부분에 해당을 하게 되는 거고요. 눈썹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점차적으로 눈꺼풀 피부 두께는 점점 두꺼워지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이런 얇은 피부들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두꺼운 피부에 이르기까지 약간 펼쳐져 있는 구조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좀 괜찮지만 나이가 들어가게 되면 점차적으로 이런 피부들이 꼭 집에 지붕이 내려앉는 것처럼 위쪽에 있는 두꺼운 피부들이 점점 아래쪽으로 계속 내려오면서 얇은 피부의 위쪽을 점점 이제 더 가리우게 되고 더 덮게 되는 이런 상황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경우에 우리가 단순하게 눈꺼풀 피부가 처져서 내 눈을 덮고 있기 때문에 처진 살을 잘라내서 제거를 해야지 라고만 생각을 하고 무턱대고 수술을 하게 되면 위쪽에 있었던 두껍고 무거웠던 이 피부들이 아래로 내려와서 쌍꺼풀 라인 위쪽에 바로 두꺼운 피부가 얹혀져 버리는 이런 결과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러다 보면 결국은 쌍꺼풀 라인이 두툼하고 퉁퉁해 보이는 소세지 같은 느낌을 이제 주게 되고 결국 이런 것들로 인해서 눈매가 매서워지고 인상이 뭔가 답답해지는 느낌을 받게 되고 심한 경우에는 눈처짐을 수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좀 눈이 무겁다고 느껴지고 뭔가 내 눈을 짓누르고 있다라는 느낌도 들게 되는 이러한 상황들을 마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것들 수술한 다음에 자연스러워지기 위해서 수술을 한 거였는데 결국은 오히려 인상이 사나워지거나 이런 무서워지는 이런 경험들을 우리가 피하기 위해서는 수술하기 전에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 눈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내원하셨을 때 제일 1차적으로 체크하는 부분은 내원하신 환자분이 가지고 계신 눈꺼풀의 피부 두께입니다. 그래서 만약 피부 두께가 매우 좀 두꺼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상안검 수술, 쌍꺼풀 수술을 우리가 계획하는 데 있어서 쌍꺼풀 라인도 상당히 보수적으로 낮게 잡아야 된다라고 엄청 강조를 많이 해드리는 편이고요. 이러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두꺼워 보이는 피부의 두께의 느낌을 얇아 보이게끔 해줘야 되고 이러한 것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이 예전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눈썹파 거상 수술이라든지 이마 거상 수술들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눈과 눈썹 사이 간격이 좁아져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눈이 상당히 상안검 수술 이후에 더 강해 보이고 더 세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만약 쌍꺼풀을 만들게 되면 수술 전에 비해서 가뜩이나 눈과 눈썹 사이가 가까워져 있었는데 더 가까워짐으로 인해서 결국은 인상이나 이런 것들이 더 무거워 보이고 세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마 거상 수술이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눈을 뜰 때 이마 근육을 활용해서 눈을 많이 뜨고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쌍꺼풀 수술, 상안검 수술만 하게 되면 눈처짐이 해결됐다라고 내 몸에서 인식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예전과는 다르게 눈썹을 들어 올리면서 눈을 떴던 습관이 교정이 되면서 눈썹이 밑으로 툭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뭔가 눈이 좀 더 답답해 보이고 작아 보이는 이런 일들을 경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수술 전에 내 눈이 어떤 상태에 해당하는지를 정확하게 보고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수술 계획을 세우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내원하신 다음에 상안검 수술을 우리 디자인하고 계획하는 경우에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상안검 수술이라는 거는 결국 눈의 전체적인 느낌을 나름대로의 새로운 느낌으로 우리가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는 것이지만 중년 이상에서 내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정확한 표현은 한 10년 전에 내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내 자연스러운 느낌, 내 자연스러운 눈매를 다시 회복한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인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상을 지켜가면서 우리가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처져 있는 눈꺼풀 피부를 뭔가 100%를 다 제거하겠다,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디자인해서 수술하다기보다는 처진 살을 어느 정도 남겨놓지만 70%에서 80% 정도를 적당량을 절제를 해서 제거를 해주는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처져 있는 피부를 상안검 수술을 하면서 제거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최대한 위쪽 두꺼운 피부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더 제거를 해주고 더 당겨주는 방식을 통해서 수술을 해야지만이 우리가 훨씬 더 자연스러운 느낌의 결과들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들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단순 상안검 수술이 아니라 눈썹 박거상술이라든지 이마 거상 수술들을 병행을 해야지만이 자연스러운 느낌을 우리가 구현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증례를 보시게 되면 이분 같은 경우는 그래도 비교적 눈꺼풀 피부 두께가 얇으신 분에 해당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증례에서 보시는 것처럼 좌측 눈과 우측 눈 간에 좀 짝눈의 느낌이 좀 있으신 분이었고요. 우측 눈 같은 경우에는 윗 눈꺼풀 피부가 동공을 일부 가리고, 특히나 오른쪽 눈 같은 경우에는 일부 눈꼬리가 약간 올라가 있는 느낌까지 같이 있던 분이었기 때문에 눈매가 좀 사나워 보인다라는 이런 느낌을 좀 줬던 이런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윗 눈꺼풀 피부가 얇으신 경우에 해당했기 때문에 단순 상안검 수술만으로도 이렇게 수술 전에 비해서 강해 보이고 사나워 보이는 이런 인상들 좀 줄이면서 비교적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수술 결과를 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드릴 때 이 경우, 사실 제가 이 증례를 가지고 나온 이유가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강해 보이고 사나워 보이는 인상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가 수술 계획을 하고 디자인을 해야 되는지를 직접 이걸 보면서 이제 말씀드리고자 제가 특별히 이걸 준비했는데요. 수술 전에 보시면 상당히 눈이 작아 보이십니다. 윗 눈꺼풀 피부도 앞선 증례에서 보여드렸던 것과 다르게 매우 상당히 두꺼우신 경우에 해당했고요. 가뜩이나 눈꺼풀 피부도 두꺼운 데다가 눈 처짐 또한 엄청나게 심해서 부분적으로 양쪽 눈에 약간 미세하게 겹주름도 잡혀있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눈이 작아 보이시는데 눈썹 위쪽을 보시게 되면 이마 모양도 상당히 우글거리고 울퉁불퉁해 보이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이 말인즉슨 이분은 평상시에 눈을 뜰 때 이 눈썹 위에 있는 이마 근육을 상당히 지금 많이 쓰면서 눈을 뜨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의미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 저한테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수술을 할 때 수술하고 난 다음에 뭔가 예쁘게 또렷한 쌍꺼풀을 좀 만들어 달라고 저한테 요청을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대한 여러 번 계속 설득을 하면서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이끌면서 수술 계획을 했던 기억이 지금도 나는데요. 지금 윗 눈꺼풀 피부가 매우 두꺼우신 경우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 있어서 피부 두께가 얇으신 분들처럼 쌍꺼풀 라인을 뭔가 또렷하게 보이는 형태로 만약 디자인을 하게 되면 나중에 시간이 충분히 지난 다음에 붓기가 빠진 다음에도 상당히 부담스러워 보이는, 강해 보이고 세 보이는 소세지 느낌의 눈이 완성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제가 수술 상담을 할 때 눈이 또렷해진다라는 느낌 정도로만 우리가 수술을 계획을 해야지, 뭔가 쌍꺼풀이 뚜렷하게 보이는 느낌으로는 절대로 수술을 계획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쌍꺼풀은 상당히 보수적으로 정말 얇게 속상의 느낌으로 이렇게 수술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수술 이후에 한 3개월 정도 이상 지나서 경과를 보기 위해서 내원하셨었는데요. 수술 전과 비교해 보시면 상당히 눈이 작아져 보였던 것들이 상당히 눈매가 또렷해 보이고 선명해 보이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고, 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더 긍정적인 부수적인 효과까지 이제 가져왔던 부분이 뭐냐면, 이마를 비교해 보시게 되면 수술 전에는 이마 모양이 상당히 굴곡져 보이고 울퉁불퉁해 보였었습니다. 근데 수술 이후에 보시게 되면 오버해서 표현하면 뭔가 이마에 필러를 맞았냐라고 얘기를 들을 정도로 이마 모양이 수술 전에 비해서 너무나 매끄러워지고 너무 예쁜 이마 모양으로 이렇게 변화된 걸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수술 전에 너무 이마 근육을 잔뜩 활용해서 눈을 뜨고 있다 보니까 이마 모양이 너무 이렇게 우글거려 보이고, 이러한 모양들 때문에도 사실 전체적인 인상이나 느낌을 더 뭔가 나이 들어 보이게끔 하는데도 일조를 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수술 이후에 이마 모양까지도 이렇게 예뻐져 보이면서 상당히 수술 전에 비해서 정말 한 10년은 더 젊어 보이는 이런 전체적인 인상으로 이게 변화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처럼 눈꺼풀 피부 두께가 매우 두꺼우신 분들 같은 경우, 거기다가 눈처짐이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진행을 많이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쌍꺼풀 라인을 잡을 때 환자분이 원하시는 대로 뭔가 뚜렷해 보이는 쌍꺼풀 라인으로 절대로 디자인을 하면 안 되고, 자연스럽게 얇아 보이는 속쌍꺼풀로 디자인을 해야지만이 나중에 회복되었을 때 정말 다른 사람들로부터 부담스러워 보인다, 강해 보인다, 세 보인다, 이런 얘기들을 피하면서 자연스러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라고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평상시 이제 중년 이상 되신 분들, 눈처짐이 있었을 경우에 상안검 수술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제가 이제 내용을 한번 준비해 보았는데요. 주변에 계신 분들 중에 수술에 성공하시면 다행이지만 하신 다음에 사나워지거나 강해진 이상 때문에 수술에 대해서 후회하시고 이런 경험들을 간접적으로 이제 듣다 보시면 수술을 자꾸 망설이게 되는 게 너무 당연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개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눈 처짐의 형태라든지 내 눈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내원을 하셔가지고 전문의와 함께 상담을 받아보시면 이게 수술 이후에도 충분히 자연스러운 느낌의 눈을 우리가 구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는 쉽사리 수술을 결정을 하지 못한다라는 이런 거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에서 좀 벗어나시고 충분히 상담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고민 중이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보고 용기를 내시고 수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계획을 삼아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하라라 성형외과 김홍민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